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주었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지는지 말입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정작 말년에는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허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지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식에게 베푼 것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건너온 많은 어른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후회가 남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준 것이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퍼주는 방식이 문제였는지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옛사람들은 지나친 사랑은 화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오래된 말처럼 무엇이든 지나치면 그 뜻이 바뀐다는 지혜였습니다. 역사 속 많은 현인들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을 키우되 대신 살아주지는 말라는 말이었고, 사랑하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지는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모가 되면 이 말들이 쉽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한 걸음 더 나서게 되고 한 번 더 내어주게 되며 결국에는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고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그 선택들이 마음속에서 하나씩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왜 후회가 남는 것일까?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들이 말년에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되는 세 가지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자식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지나온 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마음이 살짝 아려오는 대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편안하게 남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가 말년에 가장 먼저 후회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아니었고 체력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후회는 바로 경계 없는 희생이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부모의 몫이고 어디부터가 자식의 몫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그 선택을 말합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역사 속에서 자식을 지나치게 품에 안았던 부모들의 이야기는 늘 비슷한 결말로 끝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서로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결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선비에 관한 기록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자식이 겪을 고생을 대신해 주려 했고 자식의 실패를 미리 막아주려 했으며 자식의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인자한 아버지라 불렀지만 말년에 그는 스스로를 원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식은 어른이 되었지만 삶의 경계를 배우지 못했고 아버지는 늙었지만 역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인들은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책임을 통해 성장하고 선택의 결과를 통해
단단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책임을 모두 가져가 버리면 자식은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부모는 점점 더 많은 몫을 짊어지게 됩니다. 한 번 넘은 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의 도움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역할이 되었고 의무가 되었으며 결국에는 관계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만 도와주자고 생각했지만 다음에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던 기억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경계가 필요하고 희생에는 끝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경계가 없을 때 사랑은 부담이 되고 희생은 원망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가 말년에 가장 먼저 느끼는 허탈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말입니다. 이 후회는 자식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경계를 세우지 못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시간이 지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덜 도와줄 걸, 조금 더 기다려 볼 걸, 조금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둘 걸 말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늘 늦게 찾아옵니다. 이미 선이 사라진 뒤에야 그 중요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가 말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첫 번째 이유의 시작입니다. 경계 없는 희생은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역할의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를 배우지 못합니다. 옛사람들은 자식은 키우되 대신 살아주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오히려 가장 따뜻한 경고였습니다. 역사 속 현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길을 닦아주는 것이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경계를 넘은 희생은 결국 기대를 낳습니다. 이 기대는 말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당연히 이해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말년에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 감당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가 버거워졌다는 고백입니다.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나 혼자 너무 많은 몫을 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옛 기록에는 부모가 자식의 몫까지 책임지다 병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쉬지 못한 마음과 내려놓지 못한 책임이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자식이 자식의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균형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는 이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말년에 깨닫습니다. 그때 느끼는 후회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깊은 허탈감으로 다가옵니다. 왜 나는 나를 남겨두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왜 모든 것을
자식에게만 쏟았을까라는 자문도 이어집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남겨두지 않는 사랑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늦었지만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경계를 다시 세우고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가 말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지우고 자신을 지워버린 선택 말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가 말년에 두 번째로 크게 후회하는 것은 기대였습니다. 주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기대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정도 해주었으면 알아주겠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은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옛사람들은 기대를 보이지 않는 빚이라고 불렀습니다. 갚으라고 말하지 않지만 갚기를 바라는 빚이 가장 무겁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기대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 왕이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도 끝까지 조언을 멈추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라 여겼지만 아들은 간섭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둘 사이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기대는 처음에는 애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은 비교를 낳고 비교는 실망을 키웁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기대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걸 때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상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관계를 조용히 마르게 만듭니다. 받는 쪽은 부담을 느끼고 주는 쪽은 서운함을 키웁니다. 여러분이 말년에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이 서운함입니다. 말하지 못한 기대가 쌓여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어지는 감정입니다. 옛 속담의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망은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되기 쉽습니다. 부모는 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받지 못한 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이 순간 관계는 이미 방향을 잃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바라지 않을 때 가장 오래 남는다고 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지 못한 부모는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점점 커져 말년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자식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속 기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대부분 말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더라면 마음은 훨씬 편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가 말년에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순간에 함께 심어버린 기대 말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가 말년에 가장 깊이 후회하는 세 번째는 자신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두 가지 후회가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후회는 오롯이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도대체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을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자기 기름을 다 써버리면 남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태워서 밝히는 불은 결국 가장 먼저 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정작 노년에는 공허함만 남았다는 기록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은 자랐지만 나는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자신을 남겨두지 않은 사랑은 처음에는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랑은 버팀목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현인들은 오래전부터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시간과 감정과 선택을 모두 내려놓고 자식만 바라보게 되면 삶의 중심이 사라집니다. 중심을 잃은 삶은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말년에 느끼는 외로움은 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오래 비워두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옛 속담에 나무는 스스로 서야 그늘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서지 못한 사람은 그늘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모두 내어준 부모는 결국 말년에 의지할 나무를 잃게 됩니다. 그 나무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후회는 남을 탓할 수 없는 후회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오직 나의 선택이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반드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라도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남은 선택으로 바뀐다고 말입니다. 자식을 향해 있던 시선을 조금 거두고 이제는 자신에게 돌려보는 것. 그것이 말년을 지키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가 말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남겨두지 않았던 선택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오시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나는 과연 어디까지 주었고 어디까지 남겨두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가 말년에 후회하는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경계를 지우고 기대를 심고 자신을 비워버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후회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옛 현인들은 늘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인생의 균형은 젊을 때보다 늦게 더 중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길이 짧아질수록 발걸음은 더 가벼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해오셨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몫을 다 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섰으며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는 역할에서 조금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고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몫이 있고 자식에게는 자식의 몫이 있습니다. 이 몫을 지켜줄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옛말에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힘만큼이나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인생을 지킨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을 조금 바꾸어도 되는 시점에 와 있을 뿐입니다. 자식을 위해 비워두었던 시간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조금씩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향해 있던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다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덜 짊어지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년에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 더 주지 않아도 괜찮고 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인생을 떠받치느라 굽혀졌던 어깨를 조금 펴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게 두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마무리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후회는 깨달음으로 바뀔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비교가 아니라 평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아니라 여유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길에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